미국이 전 세계를 금융아편으로 조종하고 있다. 불과 반년 만에 달러 가치는 무려 12%나 폭락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무려 반세기 전이다. 1971년 금이 달러와 결별한 역사적 사기극을 기억하는가? 그날 밤 전 세계의 재산이 순식간에 재편되었다. 그리고 지금 역사는 다시 반복되고 있다. 전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미국의 부채 상환은 단 한 줄의 서명으로 계속 지워지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통화혁명이 벌어질 때마다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 사건 조직들이 국가에 의해 제거되고 완전히 새로운 재산의 논리가 탄생한다는 점이다. 미래의 부는 지금 이 통화혁명이 시작될 때부터 움직인 사람들의 것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일까? 지난 6월 미국은 역사상 가장 큰 부채 상환 고비에 직면했고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봤다. 만약 미국이 빚을 못 갚았다면 낮은 금리 빚을 갚기 위해 높은 금리로 다시 빌려야 했고 그 순간 미국의 차입 비용은 4대 5배 치솟아 사실상 경제 자살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미국의 부채 상당수는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무슨 뜻일까? 바로 그때 미국은 첫 번째 카드를 꺼냈다.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만든 것이다. 관세 폭탄, 전쟁, 통화 전쟁, 심지어 4월엔 부동산 위기까지 터뜨려 시장을 공포에 몰아넣고 주식을 던지게 만든 뒤 그 돈으로 안전하고 고금리인 미 국채를 사도록 유도한 것이 미 국채를 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신의 통화 가치는 급등하고 수출품에는 고율 관세가 붙어 물가가 치솟아 팔리지 않게 된다. 그런데도 결과는 미 국채는 여전히 안 팔리고 금리는 높은 수준에 머문다.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은 뒤에도 미국 증시는 다시 반등했다. 전쟁, 통화, 관세 위험이 있어도 사람들은 국채 대신 미국 주식을 산다는 뜻이다. 지금도 중국과 일본은 미 국채를 계속 팔고 달러는 끝없이 추락 중이다. 이대로라면 버핏이 말한 대로 달러는 정말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첫 번째 카드는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미국 앞에는 두 길만 남았다. 하나는 금리를 내리고 돈을 찍어 달러를 휴지 조각이 되고 사실상 디폴트 선언하는 것과 같다. 다른 하나는 2008년 같은 위기를 일으켜 세계를 함께 끌어내리고 미국만 살아남는 길. 하지만 놀랍게도 미국은 둘 다 선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 모두를 놀라게 할 비장의 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무서운 빚 청산 계획으로 미 국채 위기를 단숨에 지워버렸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미국 통화 정책의 핵심 인물이자 소로스의 제자가 펜실베이니아 계획을 가동한 것이다. 이 계획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미 국채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에 돈을 빨아들이는 통화 혁명을 일으킨다. 둘째, 미 국채를 해외에서 도는 돈이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만 도는 돈으로 바꿔버린다. 즉, 달러로 평가되는 모든 자산 미국 주식, 미국 국채, 미국 부동산이 조용히 희석되고 일부 국가들의 부가 강제로 빼앗기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자본가들은 이미 전략을 배치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50년 전에는 금이 희생양이었지만 오늘날 당신이 이 게임에서 희생당하고 싶지 않다면 심지어 이 기회를 이용해 계층 상승을 노리고 싶다면 지금 바로 내 채널을 구독세요.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신기술, 거래를 편리하고 익명으로 만드는 혁신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 몇 년간 모든 화제는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땀과 피로 번 돈을 노린 금융전쟁이다. 국제결제은행도 경고음을 울렸다. 전 세계 국가들의 통화 주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 미국은 아무 경고 없이 과거 근본위제 시절처럼 이번에는 미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과 결합하는 카드로 또 한 번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기만 하면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는 그 돈으로 미국의 단기 국채를 사들인다. 즉,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만 쓰게 만들면 결국 전 세계가 미국 국채를 떠안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단순할까? 생각해보라. 한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은 무엇인가? 세금, 군대, 아니면 돈을 찍어내는 권리. 미국 뒤에 있는 금융 명문 가문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화폐 발행권만 준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다. 왜냐하면 돈은 그 나라의 혈관이자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오늘 정부가 100달러짜리 지폐를 찍어낸다고 하자 실제 비용은 $1에 불과하지만 그 종이는 100달러처럼 쓰인다. 즉, 정부는 단돈 $1로 100달러를 쓸 수 있게 되고 그 차이 99달러는 사실상 인플레이션 세금이다. 정부가 공짜로 돈을 만들어낸 셈이다. 게다가 돈을 찍는다는 것도 꼭 인쇄기를 돌리는 게 아니다. 중앙은행 계좌에 0 몇 개만 더 붙이면 끝난다. 소액 거래만 현금이 필요할 뿐, 큰 돈은 전부 계좌이체로 움직이니 굳이 현금을 많이 찍어낼 이유도 없다.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만들어진 돈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사람들이 가진 돈의 가치를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는 아무 말 없이 국민의 재산을 훔치고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해야 겨우 살아남게 된다. 다시 말해 돈을 찍는 권력을 쥔 자가 물가, 고용률, 자산 가격, 심지어 전쟁의 승패까지 좌우한다. 그래서 미국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대차대조표를 키웠다 줄였다 하며 세계를 흔든다. 그런데 지금 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돈 대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쓰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 국채는 다시 팔리기 시작했고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에서 각국이 미국의 금융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나라의 화폐 발행권을 미국에 넘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한 나라를 파산시키고 국민을 사실상 노예로 만들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 금융전쟁이 시작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이지리아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쟁이 시작된 지 한두 달 만에 그들의 통화 주권은 이름뿐이 되었다. 그리고 질문은 하나 남는다.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그때 나이지리아 정부는 단순히 연료 보조금을 끊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주유소에서 진짜 가격을 내야 했고 물가는 폭등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이런 조치로 동화가 투기 세력에게 완전히 무너졌다. 나이지리아 화폐는 폭락했고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가진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걸 지켜봐야 했다. 오늘 10만 나이라가 있던 사람이 며칠 뒤면 5만 나이라밖에 남지 않는 상황.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당연히 모든 돈을 다른 화폐로 바꿔버릴 것이다. 예전 같으면 달러로 바꿨겠지만 지금 사람들은 모두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다. 이유는 간단하다. 달러는 환전 수수료가 비싸고 송금 속도가 느리고 환율도 계속 흔들리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무너진 환율을 지키기 위해 300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외환 보유고 안전 고갈. 정부는 결국 국민들의 달러 환전을 금지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몰려갔다. 즉시 송금, 수수료령에 가까운 시스템. 더 충격적인 건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거래까지 금지하자
나이지리아는 오히려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거래국이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정부가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은 자국 화폐 대신 미국 스테이블 코인으로 모든 거래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지리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단 12개월 만에 UAE, 필리핀,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집트, 터키, 이란 등에서 거래의 30%, 40%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이 나라들은 가장 큰 세수원인 인플레이션 세금을 잃어버렸다.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세금을 올려 국민을 더 쥐어짜는 것. 다른 하나는 지출을 줄여 병원, 학교, 도로, 의료, 교육 지원까지 싹둑 잘라내는 것이다. 국민이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 나라 정부의 세수를 미국 자본가들에게 넘겨주는 셈이다. 이제도 이 일이 당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이 과거에 어떻게 전 세계에 부를 수확했는지 보자. 1단계, 양털 깎기, 돈을 미친 듯 찍어내고 미국 기업들에게 제로 금리로 대출, 그 돈으로 전 세계 자산 가격을 끌어올린 뒤 꼭대기에서 팔아치운다. 2단계, 수학 개시, 갑자기 금리를 올려 전 세계 자금을 미국으로 빨아들인다. 다른 나라 통화는 폭락하고 사람들은 자국 자산을 던지고 미국에 투자한다. 결과는 자국 자산 가격 붕괴. 3단계 미국 자본가들은 값비싼 달러로 헐값이 된 핵심 자산을 사들인다. 우량기업, L자 땅, 좋은 인프라 전부 미국 손에 넘어간다. 쉽게 말해 미국은 돈만 찍으면 당신의 공장과 땅을 사갈 수 있고 당신에게는 불억만 남긴다.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은 미국 자본가들의 노동자로 전락한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달러를 버리기 시작했다. 이 국채를 사지 않고 금을 사고 심지어 달러 자체 사용도 줄이고 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자 미국은 즉시 스테이블 코인을 내놨다. 겉으로는 새로운 안정적 통화, 실제로는 달러의 양털 깎기를 더 빠르고 단순하게 만든 도구다. 이제는 연준도 필요 없다. 돈을 찍을 필요도 없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가 버튼만 누르면 된다. 한 나라가 말을 안 들으면 그 나라의 스테이블 코인을 동결시켜 버리면 끝이다. 군사 봉쇄보다 더 강력하다. 국내 거래가 전부 멈추기 때문이다. 더 무서운 건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을 쓰기 시작하면 미국은 당신 나라 중앙은행을 건너뛰고 직접 돈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가 스테이블 코인만 쓴다고 치자.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만 늘려도 국내 돈은 넘쳐나고 자산 가치는 폭락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 나라의 물가를 올리고 싶으면 오릅니다. 내리고 싶으면 내립니다. 당신의 자산을 헐값에 사고 싶다면 그저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는 연준 회의조차 필요 없습니다. 저는 스테이블 코인의 금리를 직접 조정해 당신 나라의 은행 대출 금리까지 좌우할 수 있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당신을 파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저항할 수 있을까요? 나이지리아는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금지했지만 그 결과는 암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졌고 사용자 수도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될까요? 미국이 전 세계의 지갑을 장악했을 때 과연 누가 감히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각국은 화폐 주권을 되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2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